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매일 아침 수진이네 집에 갈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고요. 오늘은 뭔가 다를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 단톡방 대화가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수진이가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언제나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응.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에 늦게 잤거든요. 수진이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 준비하고 나올게요. 민준이 깨우는 거 부탁드려요. 그게 다였어요. 어머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은 없었어요.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자고 있는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없는데. 민준이를 깨웠어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웃었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 왔어. 일어나자. 민준이 옷을 갈아입히고 거실로 나왔어요. 부엌에서 이유식을 만들면서 저는 수진이를 관찰했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단톡방을 보는 모양이었어요. 지금도 친구들이랑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저 출근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 잘 들어. 그리고는 저를 봤어요.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팀 회식이 있어서요. 또?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이라서요. 부탁드려요. 부탁. 매번 부탁이에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알았어.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가 나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할머니 왜 그래?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밥 먹자.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해. 정말로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수진이가 하는 말, 표정, 행동. 모든 걸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단톡방 대화가 진실이었다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민준이 점심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더니 탈이 난 모양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휴대폰이었어요. 또 두고 간 거예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회사 갔어요. 그리고 잠깐 후 민준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전화. 누구? 이모래요. 수진이 친구인가 봐요. 저는 급하게 볼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민준이한테서 휴대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어머님이세요? 저 수진이 친구 은혜예요. 수진이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는 회사 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또 단톡방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눌렀어요. 단톡방이 열렸어요. 워킹맘 꿀팁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가 보였어요. 수진아, 너 진짜 부럽다. 시어머니가 무급 베이비시터네. 인정 나는 돈 내고 시터 쓰는데. 수진이는 인건비 0원. 그 아래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니까 돈도 안 들고 편하긴 한데 뭐가 문제야? 요즘 시어머니가 좀 이상해. 말투가 좀 차가워진 것 같아.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설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몰라. 형식적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형식적으로. 또 그 단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식적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저를 속이겠다는 거였어요. 더 열심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응? 손으로 뺨을 만져봤어요. 젖어 있었어요. 언제 눈물이 난 건지도 몰랐어요. 할머니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아빠? 응, 조금. 괜찮아.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후 해줄까? 고마워, 민준아. 민준이가 제 눈에 후 하고 불어줬어요. 3살짜리가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민준이 뿐이라는 걸요. 수진이는 저를 공짜 육아 도우미로 받고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철호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이라면 어떡하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정말로 늦게 들어왔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 재웠어. 밥은 먹었어? 네, 회식에서 먹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았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머님도 집에 가셔서 쉬세요. 늦었잖아요. 나 물어볼 게 있어서. 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나한테 불만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민준이 돌봐주는 거.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 수진이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감사하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회사 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감사하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표정도 진지했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형식적이라는 걸요. 그래? 네, 진짜 고마워요, 어머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효자 시어머니세요. 효자 시어머니.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야 하는데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형식적으로 더 잘해줘야겠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래. 그럼 됐어. 저는 손을 빼고 일어섰어요. 나 이만 갈게.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거리, 불 꺼진 가게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확인했어. 수진이는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형식적으로 잘해주면서. 이제 아들을 확인해 봐야 했어요. 철호는 과연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틀 후였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철호야,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요즘 바쁘지? 네, 좀 바빠요. 그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호야, 네, 엄마가 민준이 돌봐주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봐주시니까 저희가 편하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힘들 수도 있잖아. 65살인데. 그래도 엄마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손주 봐주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좋아한다.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언제 좋아한다고 했나요? 철호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민준이 안 봐주면 너희 불편하지? 그야. 불편하죠.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돈이 들어서? 그것도 있고. 민준이가 적응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이었어요. 돈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철호야, 엄마가 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준이 봐줬어. 하루도 안 쉬고.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했니? 네, 3년 동안 엄마한테 뭘 해줬어? 용돈이라도 줬어? 밥이라도 사줬어? 엄마. 나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민준이 돌보는데 너희는 뭘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대답해봐. 엄마한테 뭘 해줬어? 그건 나중에 엄마 모시면서 다 갚을게요. 나중에. 나중에는 언제죠? 철호야, 엄마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 지금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민준이 안 봐주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한데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곤란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곤란하다고 했어요. 알았어.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됐어. 끊는다.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들마저도, 제 친아들마저도 저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도 똑같았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에요. 혼자서 식당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키운 아들이에요. 대학 보내려고 등록금 마련하느라 밤까지 일했어요. 결혼할 때도 제 적금 다 털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하는 말이 곤란하다였어요. 저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수진이네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오늘도 해야 하나?
이 연극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진이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형식적으로 밝은 목소리였어요. 응, 오늘도 부탁드려요.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그래. 민준이 점심은 냉장고에 있고요. 저녁은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요. 알았어. 수진이가 나갔어요. 저는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민준이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사랑하는데, 이 아이 부모는 미운데,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민준이랑 놀아주고 재우고 또 일어나서 밥 먹이고,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3년 동안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저녁 8시쯤 됐을 때 철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도 계세요? 응, 수진이가 늦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철호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철호야, 배고프지? 밥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나 이제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였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며느리는 저를 공짜 육아도우미로 보고 아들은 저를 당연하게 이용하고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떠나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야? 65살 박영자.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박영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진짜로 떠날 건지 결정하기. 떠난다면 어떻게 떠날지 계획하기. 혼자 살 준비하기. 펜을 들고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정말로요.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서워도 해야 해.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이용당할 거야.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